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0일 일요일. 저는 스피츠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요일 날은 제가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들고 여러분을 찾아봬요. 약간 얼굴이요 좀 부었어요. 그 평생 안 먹는, 제가 사실 과자나 라면 종류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저께 좀 약간 갑자기 급 당길 때가 있잖아요. 라면을 먹었더니 밤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퉁퉁 부었더라고요. 나트륨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누가 그 다음날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라면 먹으면은 서서 자라고, 그러면 얼굴이라도 안 붓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낮에는 이제 주로 하체가 많이 붓고, 그죠? 잘 때는 이제 주로 누워 있으니까 이게 얼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더 붓는 것 같아요.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자주 먹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2022년도 7월호 골프헤럴드 영화 연고, 최고의 인물들이 만든 명품 전쟁 영화 이야기. 전쟁 영화 저도 이제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보고 나면 좀 찜찜한 건 사실이에요. 그 극도의 공포감과 그 불안감이 저한테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감성적으로 예민하다는 이야기겠죠. 영화에는요, 여러 장르가 있지만 뛰어난 함량의 전쟁 영화는 만만치 않은 의상을 견지하며 수많은 애호가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아요. 영화 역사 100년 동안 나라들마다 참 많은 전쟁 영화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침공으로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최신작을 만들고 있을 정도예요. 전쟁 영화 중에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대단히 높은 수준의 작품들도 있고, 일회성의 그 범작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작품들이 영화사에 한 획을 긋는 명품일까요? 2, 3회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현대전도 있고 사극도 있습니다. 극심한 전투 외에 제대 군인들이 겪는 심각한 후유증,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못 견뎌가지고 막 수면장애도 겪고, 나중에는 뭐 우울증, 공황장애도 오고, 그런 영화 되게 많죠. 그리고 병영 생활 중인 장병들의 기이한 사연들도 흥미진진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작품은 그 유명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예요. 거의 한 세기가 지난 1930년 작품으로 제3회 아카데미상의 작품상을 받은 전쟁 영화인데, 유명한 작가 레마르크의 소설을 각색을 했어요. 독일군 병사의 관점에서 본 세계대전의 비극을 그렸는데, 전투 장면의 창의적 테크닉과 스펙터클은 눈부십니다. 그리고 광신적인 민족주의와 군국주의를 예견하고 비판함으로써 영화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당시 나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검열에 통과했다는 건 참으로 희한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 자기네들의 그 이야기, 전쟁 일으킨 그 이제 전범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영화화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검열도 굉장히 복잡하고, 웬만하면은 영화를 상영을 안 하기로 유명하고, 안젤리나 졸리가 그 감독했던 그 포로 수용소 그 영화도 못 내겠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독일, 일본이 아주 되게 그런 쪽으로 유명한 나라죠. 제1회 때 수상한 바 있는 루이스 마일스톤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적 감독상을 안겼고요. 주연 배우 류 아이레스는 당시 겨우 21살이었는데 전쟁의 공포에 환멸을 느끼는 역할을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연기해서 당대에 그때 당시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기에 대중의 심한 비난을 못 견디고 배우로서의 경력이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좀 약간 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손이 나비를 향해 뻗어갈 때 한 방의 총성이 울리면서 미세한 손의 떨림이 멈추는 마지막 장면은 아주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패튼 대전차군단. 패튼은 1970년에 제작이 돼서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거머쥔 정통 전쟁 실화이며 전기 영화입니다. 조국을 위해 죽는 걸로는 아무도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는 걸 명심해라. 전쟁에서 이기려면 다른 멍청한 녀석들이 제 조국을 위해 죽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프랭클린 제이 셰프너가 감독한 영화의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토록 생생한 독백을 들려준 후 중후한 인상의 배우 조지 시 스콜트가 연기한 패튼 장군이
자신의 운명을 완수해가는 과정을 리얼하게 펼칩니다. 티니지에서 시작해서 시칠리아 그리고 폭설 속 발지 전투에 이르기까지 패튼의 눈부신 활약상과 함께 실화에 근거한 많은 사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복종하지 않은 자에겐 가차없는 독서를 퍼붓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죽어가는 병사의 간호사며 적에겐 간담을 선잃게 하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독일군은 항상 그의 행방과 동향에 대해 집요한 관심을 기울이며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이용당한 군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극심한 내면의 갈등을 겪기도 했던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어요. 한 직업 군인의 거친 목소리를 통해 관료주의에 의해 움직이는 전쟁을 평가하는 동시에 아카데미 작품상, 그리고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본상 등 주요 부분에 상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개인성의 가치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전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주연인 조지 씨 스코트는 상 받기를 거부했다고 해요. 시상 제도라는 것에 대한 평소의 부정적인 생각을 표출한 건데, 그런데 나무주연상 수상을 거부한 배우라면 말론 브론드가 한 발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브레이브하트, 멜 깁슨이 이제 감독을 했는데 역사물이죠. 1995년작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 호주 출신의 대스타인 멜 깁슨이 주연상이 아닌 감독상을 받아서 크게 화제가 됐어요. 재직군이죠. 그가 제작까지 겸했으니까 명실상부한 멜 깁슨의 영화를 할 수 있는데 그의 이 웅장한 역사 서사시에는 잔인한 액션과 불굴의 용기 그리고 남성미 넘치는 대담함과 비극적 사랑 이야기까지 절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거칠은 액션 영화를 선호하는 남성 팬들이든 가슴 찡한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 여성 팬들이든 거칠지만 매력적인 3시간 동안의 흡족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3시간이 전혀 결코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멜 깁슨은 스코틀랜드의 전사 윌리엄 윌리스에 대한 찬가인 이 영화에 막대한 제작비 중 상당 부분을 직접 투자했다고 해요. 그 멜 깁슨이 그 피지 쪽에도 성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대단한 부자예요. 네, 명성이 그만큼 있으니까요. 14세기 영국 에드워드 1세에 대항한 윌리스의 민중 반란은 마침내 스털링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의 승리로 끝나지만 거기에 눈물과 배신과 잔인한 살육이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푸른 물감이 물씬된 타탄 스커트가 잘 어울리는 멋진 윌리스는 멜 깁슨의 가장 영웅적이고 매력적인 배역 중 하나가 됐어요. 박진감과 유혈이 난무하는 전투 장면으로 점철된 이 영화는 처절한 복수 그리고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어우러진 전통적인 액션 활극이었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유명한 지옥의 묵시록.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1979년에 만든 전쟁 대작입니다. 윌라드 데이는 군대를 이탈한 특수부대 지휘관 커츠 대령을 찾아내 극단적인 선상을 가해 제거하라는 중차대한 명령을 받아요. 밀림 속에서의 촬영이 얽힌 고난은 가히 전설적이어서 필리핀에서 16주로 예정됐던 기본적인 촬영에만 238일이 소요가 됐다고 해요. 윌라드 데이 역의 36세 배우 마틴 쉬는 최악의 촬영 환경에서 거의 치명적인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5주 후에 가까스로 소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엄청난 과체중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쑥 나타난 커츠 대령 역의 말론 브랜도의 모습에 제작진은 경악했어요. 젊었을 때 굉장히 슬림하고 뭔가 카리스마 철철 넘치는 욕망으로 가는 이름의 전차에서도 말론 브랜도 되게 잘생기게 나왔었는데 나중에 좀 스트레스였었는지 그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랬는지 좀 과체중, 비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영화가 과연 제대로 완성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결점도 많지만 한마디로 경탄할 만한 이 영화는 잊지 못할 수많은 장면들로 꽉 차 있고요. 주요 등장인물 중에는 베트공이 장악하고 있는 해변 마을에 공습 명령을 내리는 킬고 대령, 로버트 듀발 역할도 있었어요. 그는 무자비한 폭격을 감행할 때 바그너 작곡의 발키리의 비행 연주곡이 온 천지에 꽝꽝 울려 퍼지도록 합니다. 음악이 또 이렇게 쓰이네요. 폭격을 위에서 내려오는 죽음이라고 부르며 연기와 화염을 일으키는 광인입니다.
거기에 뜬모를 소리를 끊임없이 짓거리는 실성한 사진기자, 아주 정신없었어요. 데니스 호퍼 역할까지 가세를 해요. 심란할 정도로 모호한 결말을 자포자기적으로 제시한 이 최면적이고 자극적인 영화가 주는 몸서리 쳐지는 공포는 베트남전의 상황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포착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등 여러 부문 후보에 올랐고 촬영상과 음향상을 탔습니다. 그해 칸 영화제에선 당당 황금 종려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전 유보트. 1981년 독일에서 만든 전쟁 영화 수작인데요. 볼프강 페테르센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아카데미상에서 감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건 당시의 외국 영화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북대서양에서 작전 중인 연합군 전함을 추적해 파괴하는 게 임무인 독일군 잠수함에 얽힌 심상치 않은 사연인데요. 그런데 지저분하고 곰팡 내 물씬 풍기는 잠수함 U-96의 비좁은 내부는 그 자체가 생지옥이었는데 젊은 하인리 중령이 함장입니다. 주연배우 우르겐 프로노프는 아주 섬세한 연기를 과시하며 함장에게 기대되는 엄격한 전문성을 믿음직한 휴머니티와 인간성과 잘 조화시켰어요. 이 영화의 간담을 선익해 하는 사실성은요, 촬영을 위해서 제작된 3개의 유보트 축소 모형 덕분이었는데 모형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은 전체 제작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시각 못지않게 청각적으로도 대단한 경험을 안겨요. 지극히 협소한 잠수함 내부에서의 동시 녹음이 불가해갖고 결국 전체를 이 무성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독일이 미국과의 합작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함장 역으로 거물급 우리 그 유명한 로버트 레드포드와 폴 뉴먼 등이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합작은 불발됐지만 영화는 대단한 성공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 다음번에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리고 허트 로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종식이 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그 국민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다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그 참혹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은 영화 이야기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리고 패튼 대전차 군단, 또 브레이브 하트, 그리고 지옥의 묵시록, 특전 유보트까지 되게 많은 영화를 소개를 했어요. 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여러분. 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국미정이었습니다.